과로와 장시간이 노동이 문제가 되는데 대리점들이 계약상의 우위를 가지고 갑질하는 거, 비용을 전가하는 거. 산재보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납입하지 않았다는 건 그냥 범죄죠. 마지막으로 네가 마지막이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아까 잠깐 김밥을 좀 샀어요. 그래서 이동 중에 좀 김밥 좀 먹겠습니다. 식사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김밥으로?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오늘은 김밥 한 줄 먹을 시간도 안 되네요. 근데 명절 때는 계속 400개가 넘었으니까 400 보통 한 450개 가까이 됐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내가 배송량이 너무 많으니까 한 덩만 좀 해줘라. 한 덩만 보통 명절 때 한 덩이 한 50개, 60개 정도 오니까 한 덩만 좀 해줘라. 그러면 조금 내가 조금 시간이 좀 될 것 같다. 계약 해지가 될 정도로 뭔가 잘못을 했나? 원이라 고생했어. 그래도 집사람하고 아파트 라인이 두 군데여가지고 두 군데를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근무하는 시간에 뭐 보통 한 5시간, 짧으면 5시간, 6시간 정도는 분류 업무의 시간에 들어가니까 그것만 본사가 해결을 해주면 저희 하루 근무량에 5시간, 6시간은 빠지게 되니까. 인력은 투입이 됐어요? 물류 인력? 저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분류 작업하는 인력 투입 안 한 됐어요? 명도 없습니다. 네. 요즘 점점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를 때도 있고 또 눈앞이 좀 흐릿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다음에는 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약간 불안감이 요즘은 굉장히 많아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영상 속에 나왔던 그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추석에 배달할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동료에게 일정 부분을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대리 점주가 이건 계약 위반이라고 해고를 통보한 계약 해지.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힘쓰는 분을 저희가 모셔봤거든요. 정의당 김종철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근데 그 분류 작업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공론화되면서 예. 사회 문제로 또 부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 마련도 발표가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4,000명인가 인력 충원하겠다. 네. 그런데 이게 뭐 지금 현실적으로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CJ 대한통운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택배 기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4,000명을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이제 내년 3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에서 이런 걸 어떤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예. 그걸 분류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우리가 이런 상황이 왔으니 도의적 차원에서 투입하겠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좀 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면은 그거 사실 더 빨리 될 수 있는데 그 정부에서 분류 인력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분류 인력이 있다라고 조사된 데가 22%.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78%는 여전히 없다. 문제는 또 분류 인력이 있더라도 그 비용을 누가 분담하냐고 했을 때 택배기사 본인이 그 분류 인력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게 45%. 그리고 택배기사와 대리점이 공동 분담한다는 게 또한 30% 정도 돼서 그러면 택배기사로서는 내가 이거 비용을 다 내면서 분류 인력을 써야 되는 건지 이런 또 이렇게 굉장히 뭐 갈등 속에 내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좀 확고하게 나서야 된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해결을 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 어떤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분류와 배송을 확실하게 이원화해서 이 분류에 대해서는 원청이라든가 대리점이 확실하게 책임을 지게 하고 그러니까 그건 법제화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분류라고 하는 작업이 택배 기사들도 분류에 투입될 수밖에 없는 점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차에다가 이 물량을 실을 때 예, 예. 아파트의 높은 층은 밑에다 넣고 그리고 네네. 이제 맨 마지막에 배달할 것은 제일 안쪽에 넣고 하기 때문에 분류 작업에 안 투여될 수는 없는데 배송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최소한 내가 배송해야 될 물량을 내 차 앞까지만 이렇게 갖다 놔주기만 하면은 지금 아예 그냥 무대기로 이렇게 섞여 있는 거를 막 몇십 명이서 막 이거 내 거고 이거 너 거 같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수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배송과 물류를 이원화해 주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과로와 장시간이 노동이 문제가 되는데 버스 운전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은 그 시민의 안전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한 번 운전을 하고 나면 하루에 11시간은 연속 휴게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 안전하고 관계돼 있으니까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택배 기사분들도 여하튼 그 시민 안전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지금 과로사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11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조금 적더라도 연속 휴게를 의무한다든가 해서 그런 걸 보장해 준다면은 노동법으로 자기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노동 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결국 이제 마지막 보호 장치가 산재보험인데 이 가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연이은 택배 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립니다. 일방적 수술을 사건 책임져라. 현장은 물력 투입도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산재보험으로 이상하게 왜곡되고 수수료를 갈취하는 꼼수와 잡식이 난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시시에 대한 소문의 민낯을 똑똑히 보고 김치네요. 거꾸로 떨어지는 일도 많아요. 이렇게 거꾸로 많이 떨어져요. 짐을 안고 있다가 무게 못 이겨서 짐하고 같이 떨어져요. 앞으로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받고 있는 수수료에서 20원을 삭감해서 제공하겠다.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배송을 한 8,000개 정도로 모든 기사들이 한 8,000개 정도로 평균 잡아봤을 때 20원씩 가면 16만 원이 깎이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저희가 산재보험을 그러고도 가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실제로 시에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일정하게 좀 통제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좀 행사해달라. 특수고용직인 이런 택배기사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논의가 계속되는 와중에서 지금 이 사례가 기가 막힌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는데 실제로는 납입하지 않았다는 건 저건 그냥 범죄죠. 이건 뭐 사기죠. 사기죠. 예. 그래서 뭐 특수한 케이스겠죠. 그때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특수고용직은 산재보험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가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무슨 실비보험 들지 않았냐 그러면 뭐 들어놓은 게 있다 그러면 아유 그러면 굳이 산재 안 들어도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우리. 당신도 산재보험료 내야 되고 우리도 산재보험료 내야 되니까 서로 하지 말자 이러면서 가입을 안 하게 계속 권유를 하고. 무언의 압박이군요. 그러니까 그것에 밉보이기 싫으니까 그냥 그러시죠 하고 그러시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현실의 열악함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택배기사분들이 택배 원청회사하고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간 대리점을 없애고 항상 보면은 중간에 다단계로 끼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많은 마진이라든가 또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좀 가는 게 좋겠고, 근데 또 직접 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또 계약 해지를 막 통보하는 경우도 예전에 많았어요. 근데 이런 거를 좀 하지 못하게 어떤 제도 개선이 장기적으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만약에 직접 계약하는 것이 당장에 어렵고 좀 장기적으로 연구 과제가 필요하다면 대리점들이 계약상의 어떤 우위를 가지고 뭐 갑질하는 거, 그리고 비용을 전가하는 거, 이런 것만이라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감독 강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원청에 좀 책임을 많이 부여하는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 이제 비대면 시대가 돼서 이 택배업이 이익이 점점 더 많이 나기 때문에 원청이 책임이 좀 강화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택배 노동자분들이 과로사가 없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또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 함께해 주신 정의당 김정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